사람 얼굴에 숨겨진 진실이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이 아이는 회장님 곁에 서 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는 그분이 배신자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윤서준은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작은 키에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서준은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떠들 때 서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서준아, 같이 놀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들은 서준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성적은 좋았어요. 수업도 열심히 들었죠. 서준이는 문제 없어요. 그냥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러웠지만 믿기로 했죠. 서준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였어요. 부모님은 둘 다 일이 바빴죠. 서준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했죠. 할머니, 오늘도 사람들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늘 오지. 서준은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차를 끓이고 방을 정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얼굴엔 다 적혀 있다. 할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숨긴 것도 다 보여. 서준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돈, 건강, 가족 문제. 다양했죠. 서준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얼굴을 봤어요. 저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 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얼굴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서준아, 저 아저씨 어떻게 보이니? 할머니가 가끔 물었습니다.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슬퍼 보여요. 근데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 마음이 복잡하구나. 서준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랄 정도였어요.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서준은 유명해졌습니다. 저 아이 사람 얼굴을 참 유심히 봐. 그러게. 뭔가 보이는 것 같더라. 서준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였을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왜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걸 못 봐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지. 보면 불편하니까. 서준은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가끔 불편했어요. 어느 날 서준은 학교에서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죠. 괜찮아? 서준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왜? 서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잠시 후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부모님이 싸워.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서준은 친구의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줬죠. 그날 이후 친구는 서준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서준아, 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보여. 서준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보이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냥 알았어요. 할머니는 서준을 가끔 데리고 나갔습니다. 절이나 성당, 교회. 종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죠. 서준아, 사람을 보는 눈은 선물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질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피곤했죠. 너무 많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서준이는 참 신기한 아이야.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할머니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 나랑 산에 갈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옷을 입고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산중턱에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끔 그곳에 갔죠.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온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회사 하는 사람. 미국에서 왔다더라. 서준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사찰에 도착하니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어요. 서준은 차를 한번 보고 지나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이었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죠. 서준은 할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시선이 옆에 남자에게 갔습니다. 중년 남자는 공손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죠. 하지만 서준은 봤습니다. 남자의 눈을요. 이상해. 스님이 차를 따르며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좋은 곳을 소개받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이쪽은 박준혁 비서입니다. 20년을 함께했죠. 할아버지가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서준을 앞으로 밀었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 서준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비서에게 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의 바른 아이네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친절한 눈빛이었어요. 서준도 할아버지를 봤죠. 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서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솔직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죠. 하지만 옆에 비서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어요. 서준은 계속 비서를 관찰했습니다. 비서는 완벽했어요. 말투, 태도, 표정,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 눈은 웃지 않아.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비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봤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스님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미국 생활, 한국 방문 목적. 여러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국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뿌리가 여기니까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됐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비서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죠. 서준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비서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해야 하나? 서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믿을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표정을 알아챘어요. 서준아, 괜찮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스님도 일어나 배웅했어요. 서준도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서가 차로 향했어요. 그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준은 직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요. 아저씨, 서준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응? 나를 부른 거니?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스님도 비서도 모두 서준을 봤어요. 아저씨,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아저씨 옆에 있는 그분. 서준은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분이 배신자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황급히 웃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비서를 똑바로 봤어요. 저 사람 얼굴에는 2개의 표정이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아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저씨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착각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비서를요.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한참을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에서 기다려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을 맞췄어요. 아가, 방금 한 말. 진심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고마워. 할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서준아, 괜찮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서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옳다고 느꼈죠. 차 안에서 할아버지와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에 땀이 났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 말은 그냥 아이 말일 뿐입니다. 비서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비서도 따라 내렸죠. 오늘은 쉬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할아버지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망했다. 비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배신자라니.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죠. 준혁이가 날 배신할 리 없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보고서, 재무제표, 모든 걸 확인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이상한 게 있나? 할아버지는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미국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보고해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 아주 작은 것도 좋아.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합니다.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정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투자 계획, 인수합병 정보 같은 것들이요. 경쟁사가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했어?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못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준혁이가? 할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그분이 배신자예요.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커졌어요. 점심시간 비서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시죠. 비서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는 비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웃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눈을 봤어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눈이 웃지 않았죠. 어떻게 20년 동안 몰랐을까?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일 없었어?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회사 정보 같은 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비서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봤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냥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는 억지로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사찰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비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스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 아이, 서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할머니 댁에 있을 겁니다. 안내해 드리죠. 할아버지는 스님을 따라 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어요. 어제 그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이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앞에 앉았어요. 서준아, 어제 한 말. 왜 그렇게 생각했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 얼굴을 봤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눈에 질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을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제대로 본 거야.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할아버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제대로 조사하기로 했죠. 미국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걸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준혁 비서를 조사해줘. 철저하게. 보안팀장이 놀랐습니다. 박 비서님을요? 회장님과 20년을.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비서와 함께 일정을 소화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비서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미팅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는 척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움직임이 이상했죠. 문자를 보내고 있나? 할아버지는 의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오늘 수고했어. 쉬어. 할아버지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비서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어요. 말해봐. 보안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참았어요.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여러 계좌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총 5억 달러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사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박 비서의 이메일에서 흔적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해?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도와줬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아침입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알았어. 준비하고 내려갈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을 안아줬어요. 서준아, 내 말이 맞았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배신자였어.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사람을 보는 눈. 서준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재능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너는 보잖아.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화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다니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나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죠. 직접 물어볼 겁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비서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호텔 안에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한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준혁 씨, 2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말했으면 됐잖아.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왜 나를 배신했어? 할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비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정상에 계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회장님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비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비서일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팔았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비서는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유혹이 왔죠.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받아들였어요. 작은 정보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점 큰 정보를 넘겼어요. 할아버지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했잖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했어. 비서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비서의 말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죠. 일 잘하는 비서. 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준혁이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비서의 이름은 알았지만 마음은 몰랐어요. 꿈도 고민도 전혀 몰랐죠. 미안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 내 마음은 보지 못했지. 비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거야. 비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내 잘못도 있어. 널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잘못됐어.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10살 아이가 본 것을 자신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 확신에 찬 목소리.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겠지.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서가 산업 스파이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본 사람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실을 말한 거야.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저 사람이 선택한 거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어요. 사람을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때로 아픈 일이었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았을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 돈, 명예. 모든 걸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아이에게 배워야겠어.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에게서 배우기로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의 체포 소식은 큰 뉴스가 됐어요. 언론이 떠들썩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옆에 앉았어요. 공부하고 있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학 숙제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공책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니?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서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함께 연습할까?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습이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을 같이 보는 거야. 내가 뭘 보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기 저 아저씨 보여? 할아버지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네. 서준이 남자를 봤습니다. 어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관찰했어요. 저 아저씨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이 설명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입술을 계속 깨물어요. 할아버지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탄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보는구나. 서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두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에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저 할머니는 행복해 보여요. 웃을 때 눈도 같이 웃거든요. 저 아이는 부모님이랑 싸웠나 봐요. 얼굴이 삐쳐 있어요. 저 커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웃었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 며칠 뒤 할아버지는 서준을 데리고 회사 미팅에 갔습니다. 한국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서준이를 왜 데려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 아이에게 배우려고.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4명의 사업가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우리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사업가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의 깊게요. 회의가 끝나고 사업가들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물었어요. 어땠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명은 진심인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명은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안경 쓴 아저씨요. 말은 좋게 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업가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어떻게 달랐어?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메모했습니다. 서준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또 날 구했어.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서준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실수해.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보여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조금씩 내가 가르쳐준 덕분에.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만 봤어. 사람을 보지 못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따뜻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눈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봐주다니요. 고마워, 서준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행사입니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사업 파트너들도 왔어요. 서준과 할머니도 초대받았습니다. 서준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어색해 보였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은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올라가렴. 할머니가 등을 밀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윤서준입니다. 10살이에요. 할아버지가 서준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저는 20년을 함께한 비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몰랐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알려줬습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요. 사람들이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죠.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할아버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 추구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할아버지는 서진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10살밖에 안 됐지만 저보다 현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청중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세요. 실적만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니?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 내가 정말 볼 수 있는지. 서준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해볼게요. 서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중을 봤어요. 누가 나와주시겠습니까? 한 사업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단상으로 올라왔죠. 서준은 남자를 봤습니다. 한참을 관찰했어요. 말해도 돼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확했어요. 고마워, 아가. 남자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 사업가였어요. 서준은 그 사람도 봤습니다. 아줌마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랐어요.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두려운 것 같아요. 여자는 인정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에는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보여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가. 용기를 얻었어.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크고 길게요. 여러 사람이 나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하나씩 말해줬어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쉬자. 저녁에 할아버지와 서준, 할머니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못 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주 올 거야. 너를 보러. 할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미국에 놀러와. 서준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준이를 잘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특별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서준과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와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상자를 열어보니 시계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였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서준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해. 사람을 보는 내 눈은 선물이야. 서준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잘 자랄 겁니다. 할아버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 서준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어요. 또 보자. 할아버지가 사라진 뒤 서준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저처럼 안 보잖아요. 저만 보여요.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넌 특별한 거야.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진 거지. 서준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진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 내 눈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의 슬픔도 보이고 화도 보이고. 할머니는 서준을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힘들 거야.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준은 학교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서준아, 내가 텔레비전 나왔다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응.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야. 친구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봐줘. 친구들이 둘러쌌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어요. 나도. 모두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힘들었지만 하나씩 봐줬어요. 너는 요즘 행복해 보여. 너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모두 맞았어요. 서준아, 대단해.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방과 후 서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았겠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상한 게 아닌가 봐요. 할머니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특별한 아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한국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준을 만났죠. 서준아, 잘 지냈니? 할아버지가 매번 물었습니다.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할아버지는 서준에게서 계속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이제 조금 보여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덕분에.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잘하세요. 어느 날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내 눈은 그걸 위해 있는 거니까. 서준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을 아프게 보지 않게 될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보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노을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따뜻했어요.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숨기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서준이라는 10살 아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한 할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것.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보일 뿐이야. 하지만 그 그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었습니다. 비 오는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17세 하늘이 망설임 없이 달려간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가지만 하늘은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운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노인이 떨리며 고마워한다. 하늘은 알바비로 택시비를 내며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공립고등학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으로 17세의 김하늘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온 하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늘아, 또 신문 배달했니? 같은 반 친구 민지가 하늘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늘이 밝게 웃으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너 정말 언제 쉬어?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쉴 시간 있어. 지금처럼. 하늘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민지의 질문에 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민지야. 첫 교시 국어 시간. 하늘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어젯밤 숙제는 다 했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하늘이 깔끔하게 정리된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하늘이구나. 다른 학생들도 하늘이처럼 성실하게 하길 바라요. 선생님의 칭찬에 하늘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수진이 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신기해. 알바하면서도 성적이 좋고.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대단해. 나는 공부만 해도 힘든데.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 하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춘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은 매점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샀습니다. 하늘아, 이것만 먹어? 민지가 자신의 도시락을 절반 나눠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먹어.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정말 괜찮다니까. 하지만 민지가 억지로 반찬을 나눠주자 하늘은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친구잖아.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늘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왔구나.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편의점 사장 김 씨는 하늘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어디 있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아, 그랬지.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잘 키우셨네. 저녁 시간대가 되자 편의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여기 아르바이트생 정말 친절하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사장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손님들이 너 때문에 오는 것 같아. 항상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밤 9시쯤 취한 아저씨 한 분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소주 한 병. 아저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도 될까요? 하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죄송합니다. 규정상. 아저씨가 화를 내려 하자 하늘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신분증 한 번만 보여주시면 바로 드릴게요. 결국 아저씨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사갔습니다. 하늘아, 잘 처리했다. 나 같으면 화냈을 텐데. 사장이 하늘을 칭찬했습니다. 저분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는 정말 마음이 예쁘다. 밤 11시 일을 마친 하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것 좀 먹어라. 따뜻하게 데워놨어. 할머니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기억해라.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 알겠어요. 하늘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 12시 하늘은 내일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숙제를 확인하고 교복을 정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자. 하늘은 매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일어났을 때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비 있어요. 하늘이 낡은 우비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 오는 날엔 사고 나기 쉬워. 네, 알겠어요. 하늘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신문에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싸서 배달했습니다. 하늘아, 고생이 많구나. 이런 날씨에도. 신문을 받은 할머니가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이 더 좋아요. 시원해서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쳤지만 그 노인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늘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노인이 힘겹게 말했지만 곧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급하게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일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쳤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하늘이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환자예요? 네, 급해요. 택시 안에서 노인은 하늘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늘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연락할 가족분이 없으시겠네요. 어르신께 물어봐야겠어요. 1시간 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늘이 병실에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구해준 거구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하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하늘이에요. 하늘. 좋은 이름이군. 꼭 기억해둘게. 어르신,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연락할 사람이 없네. 그럼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가끔 들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걸. 미안해.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아이가 있다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병원비와 택시비로 하늘의 이번 주 용돈은 거의 떨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어. 할머니, 제가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잘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하늘을 꽉 안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날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른 척 지나갈 때의 씁쓸함, 노인을 도왔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노인이 흘린 눈물까지.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 하늘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약속한 대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늘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왔네.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군. 다행이에요. 하늘이 안심하며 죽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전복죽이에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비싼 걸?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노인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같은 아이를 만난 게 말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네요. 영양실조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글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지.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네요. 하늘은 실망했습니다. 노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노인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서 있었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 진짜 비싸 보인다. 누가 탔을까? 혹시 연예인? 하늘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야, 저거 벤츠 맞지? 번호판 봐. 완전 고급이네. 누구 오시나?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늘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봤지? 학교 앞 차? 민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봤어. 누가 탔을까? 너무 궁금해. 하늘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려 할 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하늘 학생은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왜 불러? 모르겠어. 하늘이 교무실로 가는 길에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김하늘이 뭔 일이야? 혹시 문제라도 일으켰나? 교무실에 도착한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너를 찾아오셨단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를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이정호라고 합니다. 하늘은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어제 하늘 학생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현재 병원에 계신데 꼭 하늘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하늘이를? 네, 하늘 학생이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정말 회장님을 도와드렸니? 저는 그냥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것뿐인데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을 도왔대? 진짜? 대박! 하늘이 완전 대단하네. 하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어요. 하늘 학생의 겸손함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늘 학생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정우의 말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물론입니다. 하늘아, 어서 가봐라.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진짜 재벌 회장 만나러 간대. 헐, 완전 영화 같아. 하늘이 대박났네. 하늘은 그 소리들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정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늘은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구경하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야. 그냥 완전 신기해. 우리 하늘이가 유명해지는 거야. 하늘은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어색했습니다. 학교를 나서자 정말로 고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이 차에 타자 주변 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타고 가네. 하늘이 완전 VIP 대접받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신기해하는 표정들이 하늘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정우가 하늘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는데 하늘 학생에게는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회장님께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VIP 병실로 향하는 길,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하늘 학생 모셔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하늘이 도왔던 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아, 왔구나.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놀랐지? 나도 그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하늘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하늘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저는 정말. 그때 이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학비 전액 지원과 생활비.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거야.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은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늘아, 나한테는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할머니? 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한편 학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이랑 친척이래. 아니야, 후원 받는 거라고 들었어. 그럼 이제 하늘이 부자 되는 거야?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고 일부는 악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일부러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한 거지. 진짜 계산적이네. 다음 날 학교에 돌아온 하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어제 회장님이랑 뭐 얘기했어? 다들 궁금해해. 그냥 안부 인사만 했어. 하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하늘이다. 재벌 회장이랑 아는 애. 부러워.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교시 수업 중에도 하늘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하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아, 회장님 집 진짜 크대? 돈 얼마나 많으셔? 너도 이제 후원 받는 거야?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세례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픈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겸손하긴 완전 대박난 거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하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인기 있는 학생들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뭘, 우리 친구잖아. 하늘은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진짜 순진한 척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가난한 척하면서 회장님한테 동정심 유발한 거지. 완전 계산적이야.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회장님을 만나겠어? 하늘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었어? 이제 후원받아서 돈 걱정 없대.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근데 진짜 순수하게 도운 거 맞을까? 하늘은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하늘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계산적으로 행동한 걸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늘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하늘은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어때?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은 하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간 하늘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제가 계산적으로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그런 건 아닌지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야. 할머니, 하늘아, 세상에는 좋은 일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심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제 귀족 학교로 전학 간다던데? 회장님이 양딸로 입양한대.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어떤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했습니다. 진짜 운 좋다.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올까? 불공평해. 하늘은 견디기 힘들어서 빈 교실로 피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 뿐인데.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학생? 병원에서 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왜 여기에?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 학생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저 지금 가야 하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빨리 오셨으면 해요. 하늘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하늘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약하시지만 하늘 학생을 기다리고 계세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식은 있으십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자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자네를 이상하게 본다고 들었어.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내가 자네를 힘들게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셨어요. 하늘아, 들어봐.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갑지 않다는 걸 너 때문에 다시 알았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회장의 말이 하늘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늘아, 자네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회장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네 마음은 진짜였어. 하늘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괜찮아지세요. 하늘아, 약속해줘. 네,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 잃지 말아줘.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잘 키우셨다고 전해줘. 회장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하늘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시 나가 계세요. 하늘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하늘 학생과 대화한 후에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정호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셨고, 이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학생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정말 하늘 학생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이 회장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하늘은 회장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어.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할머니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지? 할머니, 저는 정말 특별한 일 한 게 아닌데,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거란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하늘아, 기억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날 밤 하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장의 말과 할머니의 격려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늘은 학교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늘아, 요즘 괜찮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고마워, 민지야. 점심시간, 하늘은 조용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행사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어리둥절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정문 쪽을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로 익숙한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저 차, 지난번에 왔던 차 아니야? 하늘이 관련해서 또 뭔가 있나?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에서 회장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 회장님이래. 진짜 대단한 분 같아. 하늘이랑 무슨 사이야?
운동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학생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든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최진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회장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김하늘 학생,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늘은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나가봐. 민지가 하늘을 등 떠밀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온 학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 서세요. 회장이 하늘을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저를 구해줬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친손녀입니다. 운동장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손녀라고? 진짜? 학생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래, 하늘아. 내 엄마는 내 외동딸이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회장이 하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운동장의 학생들도 감동받아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엄마가 너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났을 때 나는 연락이 끊어졌어. 그래서 할머니는 내 엄마의 은인이셨어. 너를 정말 잘 키우셨다. 회장이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하늘이 회장을 도왔을 때 그렇게 감동받으셨는지, 왜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셨는지.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든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하늘을 의심했던 학생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마친 후 하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늘이 아직도 꿈 같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평생 찾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어. 왜요? 내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거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를 정말 잘 키우셨어.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건 우연이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늘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길 기다렸단다.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회장이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하늘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이에게는 저도 필요하고 회장님도 필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회장이 준비해온 고급 음식들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죠? 정말 그래.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요? 학교도 옮길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 하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요. 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대단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재벌 손녀인데도 전혀 안 변했어. 변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나인걸. 하늘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좋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늘은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왔고 할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챙겼습니다. 하늘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변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 맞던 그날,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하늘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키우신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은 속삭였습니다. 비 맞던 그날, 저는 할아버지를 살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던 거였어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비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